맛을 하는 거 들었어? 응. 끝나고 스카로 이동할 거고, 혹시나 쌤이 수업을 이제 테스트까지 조금 더 보면 조금 늦춰서. 테스트 봐요? 아니 아, 수업 아. 테스트 수업 테스트. 지금 준도 나가면 테스트 보자. 혹시 그렇게 되면 조금 늦게 도착하는 걸로 하고. 수학 스카 자습하는 거 어딘지 알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강전해질 약전해질까지 했나? 어디까지 했지? 이온의 이동까지 했니? 45페이지? 아, 그거 해가지고 막 영상 봤는데 막 그런 거까지 봤어요. 이온의 이동까지? 45페이지까지. 45페이지까지. 숙제가 있었죠. 26, 아니다, 몇이냐? 42, 44. 이거 했어요. 기세도 했다며. 진짜 했어요. 자, 42, 44 먼저 설정할까요? 15번 이거 같이 풀었었니? 15번? 기억이 안 나. 같이 몰라요? 안 풀었어요? 자, 15번의 답은 4번. 자, 16번의 답은 5번. 자, 17번의 예신이 1번. 네? 17번 1번. 18번에 나는 니은 니은 지각해요. 디귿 기억. 19번에 5번. 자, 20번에 5번. 21번에 5번. 네? 왜? 왜? 질문. 16, 17, 21이요. 16, 17, 21? 승현이 21, 17, 18이요. 18? 그래요. 자, 16번 먼저 볼게요. 16번. 아니 18 하나 틀렸어요. 그러니까 두 18에 개를 바꿨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물을 통해서 수소의 질량 확인해야 되고 아, 안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탄소의 질량 확인해야 되고 그죠? 안 해주셔도 네네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 테스트 봤던 내용 순서예요. 그죠? 근데 그 주간 테스트는 아직 점수 안 나와. 점수를 채점을 했는데 입력을 아직 안 했어요. 자, 16번에 저제 자리로 돌아가. 그래요. 네. 왜? 얘가 왜? 부담스럽고. 여기나 거긴 것 같은데. 자, 16번에 자, 가는 여기 이제 원자수 분자 한 개당 원자수가 있고 분자량이 있는데 자, 분자량에다가 그람을 붙이면 1몰 질량이 된다. 그죠? 분자량에다 그람 붙이면 1몰 질량이 된다 라는 것만 보시면 되겠고, 자, 내가 가와 나는 원자수가 자, 가는 4개의 원자가 하나의 분자를 이루고 있고 나는 5개의 원자가 하나의 분자를 이루고 있고 분자량이 17, 16이다. 자, 기억을 먼저 보시면 자, 가는 자, 지금 요거 그대로 해주면 가 17g은 얼마? 1몰의 입자수죠. 자, 1몰의 입자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아보가드로 수라고 얘기해요.
1몰의 입자수. 네, 여기서 입자라는 거 분자 기준으로 이거를 우리가 아보가드로 수라고 얘기한다. 네, 우리가 0도씨 1기압 20도 4리터 속의 기체 입자수를 우리가 아보가드로 수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1몰의 입자수가 바로 아보가드로 수가 되는데, 자, 가는 분자량이 17이니까 17g이 아보가드로 수에 해당하고 16g은 아보가드로 수보다 저거 작겠죠? 17분의 16만큼 줄어든다. 약간 감소하는 거고. 자, 니은 1g에 들어있는 자, 가 1g 속에는 그죠? 17g/몰 나눠주면 17분의 1몰의 분자가 들어있고요. 나는 16분의 1몰의 분자가 돼요. 여기까지는 분자수. 자, 문제에서 뭐라고? 원자수. 자, 여기서는 실제로 자, 분자수도 나가 더 크고요. 원자수를 곱해도 나가 더 크긴 해요. 얘는 이제 역전되진 않아요. 하지만 문제에서 원자를 물어봤는지 분자를 물어봤는지 구분하는 거고, 이번 유클리 1번도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그죠? 문제를 꼼꼼하게 잘 읽어라 라는 게 그 문제의 취지고, 실제로 이제 영재 문제에서도 문제 조건을 잘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디귿 0도씨 1기압에서 자, 온도 압력 같을 때, 자, 몰수가 같으면 어떻다? 온도 압력 같을 때, 자, 부피비는 바로 분자수비와 같습니다. 그래서 자, 1g에 대한 부피, 몰수비가 어떻게 된다? 17분의 1이지? 가는 17분의 1몰이고, 자, 나는 16분의 1몰이기 때문에, 자, 부피가 누가 더 크다? 입자수가 더 많은 나가 더 크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부피비가 분자수비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17번 보시면 17번은 문제 첫 번째 줄이 중요해요. 자, 화합물이에요. 가도 화합물이고 나도 화합물이다. 자, 이때 가는 이원자 분자이기 때문에 뭐밖에 안 돼요? A, B밖에 안 되죠. A 하나, B 하나. 자, 나는 4원자 분자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A2, B2가 되거나 A3B A3B가 되거나 AB3가 돼야 되는데 조건이 하나 나와 있어요. 자, 원자량이 누가 더 크다? A가 더 크대요. 문제에서 첫 번째 줄, 그죠? 원자량이 A가 더 크다. 자, A, B의 자, 화학식량이 분자량이 10이었고요. 자, 나는 4원자 분자인데 17이었어. 즉 2배가 안 돼요. 2배보다 작아. 그러니까 2배가 안 되고 2배보다 작으니까 B가 더 많아야 되겠죠? 그치? 맞아요? 2배가 아니고 그러면은 2배보다 작잖아. 가에서 A2가 될 수는 없는 거야. 뭐라고요? 가에서 화물이니까. A가 될 수, A2가 없어. 그래서 선생님 첫 번째 줄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어요. A, B 두 원소로 이루어진 분자, 즉 가나 모두 화합물이에요. A 또는 B를 생각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A and죠. 와, 그렇지? OR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자, 내가 따져보면 A 입자, B 입자 한 개 한 개 있을 때 상대적 질량이 그죠? 요거 대 A 입자, B 입자일 때 이거가 되니까, 그치? A 대 B의 상대적 질량이 얼마가 돼요? 13, 7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죠? 그걸 이용을 해주면 자, 분자량, 상대적인 분자량, 자, A 그리고 OB 해주면 어떻게 돼요? 요거를 상대적 질량 해주면 24가 나올 거예요. 비율이 이거 비율을 따져야 돼, 그치?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제 뭐야 거시기 2.4배가 된다. 2.4배가 된다. 자, 21번. 네, 너무 왜요? 추워요. 추워요. 야, 네가 추운 자리로 가셨어 그래. 자, 23도로 올리고 바람의 세기를 약하게 하고. 됐어요. 자, W하고 X가 있는데, 자, 둘 중에 하나는 AC2거나 또는 AC2예요. 둘 중에 하나는. 그리고
A, B, C 중에서 원자량 누가 제일 크다? C가 가장 크다. 이걸로 풀어줘야 되는데 얘가 W는 이렇게 돼 있고 X는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 누가 C예요? 질량이 큰 쪽이 C가 돼야 되는 거죠? 그치? W든 X든. 자, 그러면 1대1로 들어있는 건 W예요, X예요? X. 1대1 들어간 게 X죠, 그쵸? AC는 얘가 AC2가 되는 거지, 그치? 그렇게 했는데 틀렸어? 자, 그러면 Y는? CB. 얘는 BC, 그치? 그리고 Z가 BC2. BC2가 될 거고, 그치? 그러면 기억은 틀렸어요. BC2가 아니네, 그치? 자, 니은은? 맞아요. 네. 지금 얘를 비교하면 돼. 1대1. 1대1짜리 X하고 Y를 비교하면 돼요. X하고 Y를 비교할 때 Y가 조금 더 B의 비율이 좀 더 크지? 그쵸? B의 비율이 여기가 A의 비율이고 얘가 B의 비율이니까 그러니까 B가 더 상대적으로 질량이 더 원자량이 더 크다라고 보시겠고요. 딕은? 맞아요. 근데 왜 틀렸지? 글쎄. 아 왜? 왜요? 기체제 좀 먼저 할까요? 네. 기체는 어딨냐? 73페이지. 아네로이드 그렇게 보였고. 31번. 32번에 4번. 근데 실제로 얘는 분자수보다 상대적 질량, 분자량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문제에 적합하긴 한데 분자수로 와서. 자, 33번. 니은 니은 딕 기억. 니은 기억. 자, 디귿은 왜 해당하지 않지? 이거는 그 온도에 따른 아니, 기체 이거. 용해. 그쵸, 기체 용해도요. 보일샤들과 관계가 없다. 자, 34번. 1번. 35번. 못 풀었어요. 아, 그래요? 2번. 이거 질문이야? 5번. 네. 틀렸어요. 자, 36번. 5번. 틀렸는데? 3번. 3번인데? 3번. 37번. 근데 왜 35번이지? 1번. 응? 뭐라고요? 35번에. 왜 2번이에요? 이따 설명해 줄게요. 채점 다 하고. 37번에 1번. 1번. 그 복태랑 똑같은. 맞아요. 38번. 38번에 3번. 아니지. 1번. 2번이. 이것도 질문이야, 38번? 네. 네. 39번에 이게 안 텐데. 뭐가 아니야? 6비 아니죠. 틀렸을 거라고. 2리터. 질문이에요? 네. 뭐라 쓰는지 모르겠다. 뭐라고 써? 아니 본인이 쓴 글씨를 모른다고? 실린더 속 인지 모르겠어요. 기체의 1은 부피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틀렸다. 4리터가 나와 있었구나. 그럼 질문 아니야? 그럴 수 있을 것 저는 질문 읽을 것 같아요. 네. 40번. 포기. 40번. 2번. 4번 나와. 4번. 질문? 얘예요? 질문? 41번. 5번. 뭐 하자는데? 5번 맞아요. 틀렸어요. 이것도 질문이야? 이건 모르겠어요. 네. 자, 35번부터 볼게요. 차창. 차차는 아니고. 자, 먼저 35번을 보시면 자, 뭐가 일정할 때? 1도. 압력이 일정할 때. 아, 기체 X잖아요. 그쵸? 압력이 일정하고 기체 X라고 주어지면 또 뭐가 일정할까요? 기체가 몰수. 항류니까 몰수. 분자량이 분자량. 입자수는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X축이 몰수인데요? 가능한가요, 그래프가? 분자량이 같은 거죠. 그죠? 아, 그래서 분자량이 모두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압력과 분자량이 같은 조건에서 그래프를 보는 건데, 자 x축은 이제 몰수고요, 그렇죠? 몰수. 그리고 y축은 밀도. 자, 그래서 밀도는 원래 무엇분의 부피분의 질량인데, 그렇지? 자, 이때 기체 x, 자 밀도에 우리가 정의를 대입해 보면 P분의 NRT가 넣어주면, 그렇지? 자, 몰수는 자 분자량분의 질량 이렇게 가고요, 그렇죠? 분자량분의 질량이 몰수고 RT잖아요. 자, 여기서 뭐가 일정해요? R하고 P는 일정하고, 그렇지? 자, 이때 자 내가 밀도 부피분의 질량 해주면 나머지 넘겨주면 되지. 자, 그럼 무엇에 비례한다? 분자량도 일정하니, 그치? 분자량 일정하니까 온도의 역수에 비례하네. 그쵸? 맞아요? 아, 질량이 일정하지가 않구나. 온도분의 질량. 질량은 몰수에 비례할까? 이거 몰수라고 하면 되겠다. 아니야, 잠깐만. 헷갈린다. 잠깐만. 온도의 역수. 그렇지. 온도의 역수. 부피분의 질량은 그냥 온도의 역수구나. 온도의 역수. 온도의 역수에 비례한다. 까지만 되고, 그치? 부피, 밀도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그러면 A, B, C가 여기는 2고 1일 때 C, 그리고 D가 4, 4. 얘는 2, 1 이렇게 되네. 자, 먼저 온도가 같은 두 점이니까, 자, 뭐가 같으면 온도 같아요? 몰수 아니죠. 밀도가 같으면 온도 이렇게 같아요. 몰수를 밀도가 온도 역수에 비례한다니까? 어렵다. 아니, 지금 요거, 자, 봐봐. 아, 승현아, 식 바꾸는 거 되지? 우선 이제 일정한 게 안 되면 요거를 부피분의 질량에서 요걸 넘기면, 그죠? 부피를 넘어가고 질량에서 나머지 넘겨주면 아, 이해됐어요. PM, RT잖아, 그치? 원래는. 선생님,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밀도가 온도에 의한 값이야. 아, 그쵸. 이해됐어요. 압력 일정하기 때문에 원래는 온도분의 압력이잖아, 원래, 그치? 근데 압력 일정하기 때문에 온도에 대한 값이고, 밀도 같으면 그냥 온도 같은 거야. 됐어? 이제 부피가 같은 두 점이니까 지금 부피, 몰수, 부피분의 질량인데 이 질량이 결과적으로 몰수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나? 그치? 그러면 내가 부피는 하고 넘기면 어떻게 되지? 부피는 뭐지? 밀도분의 몰수에 비례하겠네? 네. 맞아요? 요거를 정리해주면 질량이 2배가 된다는 건 몰수가 2배가 된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이게 부피가 이제 밀도분의 그러면 지울기의 역수가 이제 부피인데 어쨌든 기울기가 같으면 부피가 같다는 뜻이긴 하지, 그렇지? 그죠? 이거 기울기의 역수 관계니까 이게 기울기 역수니까. 그래서 이거는 수식을 바꾸기만 하면 돼요. 주어진 값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P분의 NRT를 넣어서 대입을 해주면 관계식을 정리가 된다. 그래서 부피가 같은 두 점은 그러니까 밀도분의 몰수가 같은 두 점, 그러니까 기울기가 같은 두 점이 되겠다. 그래서 기울기 같은 건 하나밖에 없잖아, BD. 그리고 38번. 38번은 요거는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왼쪽에 메테인이 1몰 있고 1몰이요? 맞지? 자, 그리고 헬륨이 1몰 있는데 자, 진공으로 이제 퍼져 나가는 건데, 그치? 퍼져 나가는 건데 콕을 열었을 때 자, 가에서 일어나는 헬륨에 가에서 자, 지금 현재 헬륨은 입자수 비율이 2몰분의 1이니까 0.5죠? 0.5부터 출발할 거고, 자, 헬륨의 몰분율. 그런데 빠져나가는 속도가 누가 더 빠르다? 헬륨이 더 빠르잖아.
가벼우니까요. 헬륨하고 메테인하고 동시에 빠져나갈 거잖아. 그치? 그래서 아. 헬륨이 더 속도비가 빨라요. 그치? 이거 분자량을 안 줘도 대입할 수 있고요. 헬륨이 더 작다는 거 알고, 그리고 지금 분자량 줬잖아요. 분자량비가 4배라는 건 속도비가 2대1이라는 얘기죠. 그치? 헬륨이 2배 더 빠르다는 얘기고, 그래서 헬륨이 더 빠르고요. 그래서 가에서 누가 더 빨리 빠져나간다? 헬륨이. 그래서 전체 빠져나가는, 둘 다 빠져나가는데 동등하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헬륨이 더 빨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0.5보다 비율이 낮아졌다가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 메테인하고 헬륨이 2개 합해서 1몰씩 있는 거잖아. 그치? 부피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다시 돌아온다.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 다시 회복. 이제 헬륨이 빠르니까 점유율이 가에서 점유율이 떨어지죠. 아, 네. 됐어요? 전체가 요거를 똑같이 자, 헬륨 말고 메테인으로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돼? 저거를 뒤집어. 그래서 메테인은 느리니까, 그죠? 점유율이 0.5보다 높아졌다가 다시 돌아오겠지. 다시 0.5가 되는 거지. 그치? 됐어요? 그러면 이건 어려운 건 아니고 대신에 이제 변화를 보겠다라는 거고요. 저 전체로 생각해가지고 왜 이런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 똑같지, 그치? 근데 미시적으로 시간을 좀 짧게 두면 실제로 얘는 구멍이 작으면 조금 평형이 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구멍이 이렇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그치? 구멍이 크면 곧 평형이 될 건데 구멍이 좀 작으니까 약간 시간이 걸려요. 충분히 평형을 이루는데. 자, 39번은 39번 질문한 거 맞지? 39번은 자, 여기 보면 자, 가운데 진공 있고요. 고정장치를 풀면 어떻게 돼? 대기압과 같아질 거야. 그렇죠? 대기압과 같아질 거야. 그래서 바깥에 누르는 기압이 1기압이기 때문에 최종 압력이 얼마가 된다? 1기압이 될 거예요. 그렇죠? 최종 압력이 1기압이 될 거고. 자, X하고 Y는 반응을 할 겁니다. 자, 먼저 X하고 Y가 반응을 하고 난 뒤에 자, 뭐가 일정하대요? 어디 보자. 온도가 일정하다고 돼 있잖아. 위에서 세 번째 줄. 왜? 그러면 기체가 섞일 거잖아. P분의 1RT. 자, 내가 X 기체든 Y 기체든 Z 기체든 어때요? 온도가 일정하죠. 그치? R은 원래 상수. 그러니까 P분의 N에 비례할 거야. 그치? X하고 Y가 몇 대 몇으로 만나요? 1대1. 1대1로 만나서 Z를 1 만드는 거죠. 1대1. 자, 반응 전 입자수 PV. X는 3V만큼 있는 거래. 그쵸? 3V. 단위는 ATM/m. 자, 얘는 몰수에 비례하는 거지 몰수는 아니에요. 단위를 써야 나중에 부피를 나눠서 압력만 딱 나오게 될 거야. 단위를 쓰는 게 좋아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Y는 4V. ATM/m. 그럼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 1대1. 1대1. 그래서 3V만큼 반응을 할 거고, 그죠? 얘도 3V만큼. 그러면 반응이 끝나고 난 후 X는 없고 Y는 V만큼만 있고요. 그죠? Z는 3V만큼 있을 거예요. 그래서 X하고 Y 토탈 기체는 4V만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최종 압력이 얼마가 돼야 돼요? 최종 압력이 1기압이 돼야 되고, 자, 부피 중에서 변하지 않는 값이 2V가 있잖아. 그치? 그쵸? 2V는 안 바뀔 거죠. 이 V로. 대신에 내가 구하고 싶은 이걸 뭐라고 X라고 할까? 가운데 실린더의 부피. 이렇게 되겠지. 이게 단위가 리터. 그래서 요거 쓸 때는 요거랑 요걸 구분해서 쓰는 게 좋아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고정된 부피, 정해진 부피와 변화, 가변적인 부피 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X가 얼마 나와요? 2V. 2V 끝. 아, 2리터가 아니라 2V였나 보다. 그쵸. 2V네. 내가 답을 2리터처럼 썼네. 내가 숫자만 써가지고 어디 갔냐? 2V 리터. 2V. 네, 틀렸어요.
답만 써가지고 몰랐네. 왜 이렇게 힘들죠? 뭐가 힘들어? 이제 수업이 싹인데. 됐어요? 40번 볼까? 아니 네. 어디 가요? 아니 잠시만요. 자, A, B, C가 반응할 건데요. 자, A 얼마에다가 X에다가 그래서 A가 가와 같은 질량이 B가 X구나. 자, A, B가 만나서 C가 되는데 1대1대 얘를 모르네, 그쵸? 요건 모르고 개수 모르고 1대1 대 C만큼 반응할 거고. 자, 지금 밑에 있는 다 실험 결과는 다 나와야 되는 실험 결과는 B가 얼마일 때 Xg에 대해서 이 Xg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 결과 나타났다. 실험 결과 그래프를 보면 X축은 A의 질량에 따른 자, Y축은 생성물 C. 자, 언제가 완결이에요? 4g. 자, A가 4g일 때 C가 몇 g이다? 6g. 6g이다. 자,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그 자, 생산된 우리가 반응물의 질량비가 그렇죠. 이대. 화학 반응식이라는 것 자체가 완결 조건이에요. A, B가 모두 반응해서 C가 될 거란 말이야. 이때 A가 몇 g? 4g. 그쵸? 완결이. 네. 그러면 C가 얼마? 6g. 6g. 질량 보존에 의해서 얘가 2g이 될 거야. 그치? 네. 질량 보존이잖아. 그치? 그래서 아, 반응에 참여하는 질량비가 몇 대 몇 대 몇이야? 2대 1대 3이 돼요. 반응에 참여하는 질량비는 2대 1대 3. 그래서 X는 2g이 될 거고요. 이때 자, 맨 밑에 다에서 다는 A를 몇 g? A가 8g, B가 몇 g? 8g 반응했을 때 C가 몇 자, 요걸로 구할 수 있잖아. 2대 1대 3으로 반응하면 이게 반응 전이니까 반응 전 8g, 8g이라면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 2대 1이면 얘는 모두 소모되고 4 그리고 얘가 얼마? C 2g 형성돼야 된다. 네. 이게 반응이죠. 네. 그렇게 됐더니 A는 남는 게 반응 후 남는 게 없고 B는 4g 남았어야 되고요. C는 12g 남았어야 되는데 자, 맨 밑에 보시면 자, B와 C의 부분 압력비는 자, B하고 C는 지금 어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전체 부피 BC가 섞여 있죠. 네. 그 전체 부피는 똑같아요. 토탈 부피는 같고 자, 그러면 부분 압력 무엇을 비례한다? 분자량. 어? 불. 입자수. 입자수가 입자수에 비례. 입자수가 몰수에 그죠, 몰수죠. 네. 몰수. 부피가 같기 때문에 몰수에 비례요. 그죠? 온도 압력 같은 공간에 있잖아. 그럼 그쵸, 그쵸. 온도가 같고, 그치? 부피가 같잖아. PV는 NRT에서 같은 공간에 있으니 온도도 같고 R 상수고 부피도 같잖아. 그러니까 압력은 입자수에만 비례요. 그죠? 그러면 얘는 질량이잖아. 네. B의 분자량을 모르니까 그냥 B라고 하고, 그치? C의 분자량을 모르니까 C라고 합시다. 이때 요게 무슨 비가 돼? 몰수비가 되고, 근데 이게 무슨 비가 될 거야? 압력비가 될 거죠. 압력비가 몇 대 몇이래? 1대 2예요. 1대 2. B분의 4 그리고 C분의 12가 1대 2가 돼야 돼. 그러면 분자량 2랑 3. B 대 C는 2대 3. 자, 이렇게 되지.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야. 반응에 참여하는 질량비는 2대 1대 3이고요. 자, 분자량비가, 그치? 분자량비가 내가 현재 알고 있는 게 뭐야? 2대 3이잖아. 그치? 자, 근데 앞에서 반응에 참여하는 질량비가 2대 1이야. 근데 입자수비가 1대 1이지. 그럼 분자량비는 2대 1이죠. 네. 그쵸? 2대 1. 그래서 4대 2대 3이 되고 분자량비가. 여기서 다시 자, 반응에 참여하는 질량비가 1대 3인데 분자량비가 2대 3이잖아. 네. 부피비는 입자수비는 몇 대 몇?
2대1 아니 1대 2죠. 얘를 2로 나누고 어렵다. 얘를 3으로 나누면 요게 아. 몰수비 부피비. C가 2. 그래서 1대 2가 되는 거지. 네. 그래서 1대 1대 이. 2가 된다. 아 어렵다. 어렵긴 어려워요. 어렵긴 어려워. 실제로 요거는 A지반에서 풀 문제는 아니긴 한데 교재가 SG랑 같이 나가야 돼서 넣어놓긴 했어. 근데 저쪽이 KG가 AG예요. A지 아, PG는 없어요. EG는 없어요. P지는 없어요. 과학 건. SG AG만 있어요. 네네. 여기서 S랑 서울반? 서울방 그러면 아는 서울 한국? 뭐 이런 데서? 뭐라고? 그 SGAG가 서울 한국이라고요? 서울 또는 한국? 앞으로는? 왜냐면 과학에서는 한국이 조금 서술형이 난이도가 좀 있거든. 서울하고 경기는 과학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뭐 서술형. 수학은 좀 경기가 어려워, 그치? 네. 근데 그냥 과학은 다른 경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다 과학은 어려워. 네? 다 어려워요. 쉽진 않죠. 쉬운 건 없는데 근데 경기가 솔직히 과학이 어렵진 않아요. 나중에 공부하고 보면 3월달에 여러분 이제 문제 풀어보면 훨씬 경기가 서울 문제나 한국 문제보다 쉽다고 느껴질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는 보통 몇 점 나와야 돼요? 근데 모의고사가 이게 난이도에 따라 달라요. 학교도 출제하는 연도에 따라서 어떨 때는 조금 더 어려워서 애들 평균 점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출제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가 좀 어떨까 퍼센트로 따지는 거야. 전체 애들의 비율, 내가 어느 정도 위치, 섭차나 비율로 따지는 거지 이거를 점수로 따지진 않아요. 문제 출제된 문제의 종류에 따라 난이도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확실하게 단정된 기준이 없는 거. 없어요. 그건 실제 학교에서도 그래요. 어느 연도에는 좀 쉽고 어느 연도에는 좀 어렵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상대평가하는 거죠. 그쵸. 그럼 그 학교에 지원한 친구들의 상대평가. 그럼 지원하는 사람들이 저 빼고 다 빵점 맞으면 저는 그냥 근데 자, 그 한 과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수학부터 과학까지 모든 과목이 나오기 때문에 빵점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치? 모든 문제가 어렵진 않잖아. 좀 나올 수도 있죠. 아무것도 안 쓰고. 어떤 학생은 빵점이 나올 수는 있는데요. 대다수의 학생이 빵점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죠? 특정 학생은 빵점 나올 수도 있죠. 공부 안 하고 잘 모르면. 공부 골라서 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나에서 자, 이건 지금 다예요. 다는 8g 실험하고 나는 뭐예요? B가 2g일 때 실험한 거지. 그죠? 네. B가 2g일 때 이거 좀 지우고 할게요. B가 2g일 때 실험을 한 거라서 자, A하고 B인데 B가 2g일 때 BC라는 거 우리가 밝혀냈고요. 자, 이때 A가 몇 g일 때? 2g일 때 이게 P1이 될 건데 자, 몇 대 몇으로 가능한가? 1대1 아니죠. 그건 입자수비고요. 질량비잖아요. 주어진 게 질량이잖아. 2대 1대 2대 1대 4 반응의 질량비다. 그러면 반응 후 1, 0, 0, 0, 1, 3. 2 되겠고요. 그쵸? 자, 이걸 무엇으로 나누면? 분자량으로 나누면 몰수지. 요게 입자수비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게 몰수 자체는 아니니까 n개라고 할게요. 그래서 얘 2분의 1 2분의 3. 그죠? 2분의 3n개라고 할게요. 비율이니까 실제로 이건 비율로만 쓸 수 있어요. 분자량 빈 거지. 분자량 자체는 아니니까. 자, 똑같은 거를 내가 몇 그램? A가 몇 g일 때? 6g일 때. 몇 대 몇으로 가능한가? 2대 1대 3으로 2대 1대 3. 그러니까 4, 2, 6. 그러면 이게 2, 2, 0, 0, 6이 되고 얼마로 나오죠? 요거는 분자량 4, 2 이건 3 B는 없어요. 합하면 2분의 5. 그렇지. 요거는 비율이 2분의 5 5분의 3. 그래서 몇 대 몇이다? 5분의 3. 2 된다. P2분의 P1 P2분의 P1은 N2분의 N1이다. 그렇지? 어렵다. 알아야 쉽진 않아요. 왜냐면 쉽지 않은 문제가 이게 얘만 물어보거나 그렇죠? 질량비만 물어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혼합적 개수비를 없죠. 이걸 한 번에 푸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에 나눠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단계가 주어지는 걸 하나하나 대입하면 조건 하나하나 대입해서 풀어줘야 돼. 한 번에는 풀리지 않아요. 자, 41번은 어렵진 않아요. 이거 좀 생각하는 거를 좀 사고만 하면 되는데요. 자, 먼저 사고가 있는데 원래 사고가 힘들어. 왜냐면 중학교에서는 사고를 안 하거든요. A는 B다 하면 끝나잖아. 그래서 중학교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B인지 그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응용 그죠? A가 B라면 C는 뭐가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자 먼저 그래프를 먼저 볼게요. 자 무엇에 따른 압력에 따른 자 RT분의 PV인데 자 RT분의 PV는 원래 몰수예요. 그쵸? 원래 근데 이건 이상기체일 때 몰수와 딱 같아요. 얼마래? 1이래. 압력이 0에 가까울 때 1이죠? 1몰이죠? 자 그런데 이건 이상기체 조건이고 자 실제 기체에서는 약간 벗어나는데 압력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어떻게 된다? 커지는데요. 이게 H2 질소일 땐 어때요? 얘가 작아지다가 커지죠. 내가 너무 역전했네. 너무 빨리 변화가 됐어. 이렇게 질소 돼요? 네. 그러면 이건 무슨 조건이냐? 자 보시면 자 내가 이상기체하고 실제기체가 온도 차이가 날까? 이상기체 온도랑 실제기체 온도가 다를까? 그렇진 않거든요. 대신에 이상기체가 자 인력도 무시하고 반발력도 무시하기 때문에 RT분의 P분은 언제나 몰수의 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 기체는 자, 압력이 커지다 보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다가 입자 사이 인력이 영향을 받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입자 사이 거리에 따른 인력, 입자 사이의 거리에 따른 반발력 더 가까울 때는 인력의 효과가 클까요? 반발력에 대한 효과가 더 클까요? 반발력. 반발력. 그러니까 자 입자가 멀리 있을 때 자 인력과 반발력 무시할 수 있어요. 그죠? 가까워지다 보면 먼저 누가 우세하게 작용하고 인력. 인력이 더 인력만 작용하는 경우는 없지만 인력이 더 우세하게 먼저 작용하고 그 다음에 너무 가까워지면 반발력. 반발력이 더 우세하게 작용. 인력이 없진 않지만 인력보다 반발력이 더 기하급수로 커진다. 이거는 이제 원래 이제 그 숫자 때문인데요. 인력은 R의 보통 제곱이나 3승에 비례하고요. 그죠? 인력. 반발력은 보통 7승인가 5승 이렇게 비례하거든요. 이 숫자가 잘 생각이 안 나긴 하는데 그래서 거리가 가까워지면 훨씬 급증해요. 대신에 많이 가까울 때만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거리가 충분히 가깝지 않으면 영향이 크게 없어. 이게 지수 관계라서 그런데 자 그래서 자 질소가 자 RT분의 PV 값이 마이너스 자, 음수 이상기체에 비해서 작아진 이유는 자 두 입자 사이 인력 효과로 벽면을 치는 충돌수가 줄어드는 효과예요. 그래서 인력 효과에 의해서 압력이 어떻게 된다? 감소돼요. 인력 효과로 압력이 감소되고 대신에 반발력 효과는 입자가 서로 밀어낸다. 자, 실제로 밀어낸다기보다는 너무 가까워지는데 자, 입자의 기체 부피라는 게 우리가 보통 기체가 1리터 속에 들어있다 라고 하면 기체 부피 1리터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이 안에 기체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 그러니까 기체가 존재하고 있는 그 작은 공간 있죠. 엄청 작긴 하지만 한 점보다 더 작긴 하지만 실제로 그 부피는 기체가 돌아다니시는 영역에 포함되지는 않잖아. 기체가 있는 공간에 다른 기체가 지나갈 수는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기체의 부피에 비해서 전체 부피가 워낙 크면 기체 부피를 무시해도 돼요. 그런데 기체 부피가 작은데 기체 부피가 전체 부피에서 10% 비율이다 라고 하면 10%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는 기체 부피만큼 오히려 전체 기체가 차지하는 공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돼서 이게 반발력인데 이상기체보다 커지는 효과,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인력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반발력 효과만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게 반발력 효과인데 반발력 효과로 부피가 커지는 효과인데요. 플러스 베타라고 할게. 그냥 알파, 베타 순서대로. 자, 얼마만큼 커지냐?
자, 기체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만큼 기체 자체 부피만큼 커져. 그 공간이 이제 무시할 수 있을 때는 없어도 되는데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전체 부피가 작아지면 그때는 그것만큼 고려해야 된다. 라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NRT.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작아지는 것, 이상기체보다 작아지는 건 인력 효과가 더 우세할 때. 자, 하지만 인력만 존재하거나 반발력만 존재하는 경우는 없고 둘 다 존재하는데 인력이 더 우세할 때는 마이너스 쪽으로, 그렇지? 반발력이 더 우세할 때는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전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제 그래프 해석을 할 건데, 자, x축이 뭐예요? x축이 부피. 자, y축이 압력. 자, 이상기체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요. 예를 들어 이상기체가 이거다. 자, 그러면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인 거잖아. 그러니까 압력 그래프가 요거니까 요렇게 보시면 돼. 이렇게 변화하면 이렇게 변화하는 거야. 네. 그치? 압력이 커질수록 이렇게 가면 돼. 자, 수소는 어때요? 수소는 항상 부피가 이상기체보다 컸어. 그러면 커가면 돼요. 갈수록 좀 더 많이 벌어지죠? 그러면 여기는 비슷했다가 이렇게 벌어지면 돼, 수소. 그치? 얘는 거의 같았다가, 그치? 얘 같으니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가면 돼. 점점 벌어지게, 수소. 자, 질소는 어때? 질소는 처음에 이상기체와 비슷했다가, 그죠? 비슷했다가 어떻게 된다? 부피가 작아졌다가 역전하면 안 되네. 어쨌든 이렇게 작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높아지면 돼요. 이게 질소. 자,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게 1, 2, 3, 4, 5번 중에서 3번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상기체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거야, 비교. 됐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40번, 41번 좀 네? 좀 그렇네요. 뭐가? 문제 푸는 게? 제가 좀 되게 기분 나쁘네요.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새로운 걸 알아가는 거죠. 몰랐던 걸 알아가는 거잖아. 그런 재밌지 않나요? 안 재밌어? 정말 재밌어요. 아까 그 뭐지? 확산 속도랑 좀 비슷하잖아요. 요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요거는 이제 계산으로 푸는 건 아니어서 한번 내봤어요. 네. 나의 욕심인 거죠. 선생님이 만드셨죠? 책은. 문제 고르는 거. 자, 우리 다시 백해서 진도를 나갈 건데요. 한숨까지 쉬어버려. 한숨 쉴 일이야 이게? 46페이지 볼게요. 인생에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아니 뭘 했다고 힘들어. 그러니까 힘들다 생각하면 더 힘들어. 아까. 저는 원래 안 힘들었어요. 이게 신기하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네. 이렇게 오늘도 하나 배웠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지 않을까? 아저씨 왔다. 그래요. 갔다 오세요. 힘들다 하면 더 힘들고 더 하기 싫어. 저는 안 힘들어요. 그래. 새로운 거 배우고 막 이러면 재밌지 않아요? 너무 설레요. 그쵸? 그런 마음까지 다 나가는 거야? 스트레칭을 할 정도야? 원래 몸이 이렇게 해요. 아니 벌써 그러면 되고 있어. 기지개를 피우네요. 그래. 골격근 수축을 통해 혈액순환을 한다는 앙금표가 있는데 실제로 앙금표에 있는 건 다 외우라고 준 건 아니고요.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교과서에 내신에 앙금을 배우잖아.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게 있어. 외워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앙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앙금 뭐가 있어요? AGCL. 또? AGCL밖에 없어요? 잠시만요. 이게 너무 앙금. PBI2. PBI2 끝이야? 아니 대표적인 앙금 또 있지 않아요? 수산화철. 수산화 이온이 앙금을 좀 잘 만들긴 하는데요. 그거는 교과서에도 잘 안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보통 황화철이 나오지. 철. 탄산칼슘 안 나와요? 아 맞다. 가장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맞아요. 또 하나 더. CUS. CUS도 있는데 왜 이렇게 부러져? 진짜 환장하겠네. 하나 새 걸로 하나 괜찮아요. 또 부러질 예정이어서. 새거 새마음으로 시작한. 그리고 새 마음으로 또 부러뜨릴 것 같아.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 아닌데 뭐. 황화이온 같은 경우에는 암기를 바라진 않더라고요. 황화이온의 특징, 앙금 만들 때 아까 2 플러스 아니에요. 황화철 예를 들어 CUS. 은도 앙금 만들고요, 그쵸? 또는 뭐 구리하고도 앙금 만들고요, 카드뮴하고도 만들고, 그리고 아연하고도 만들고. 자, 얘네들 카드뮴 공통점 노란색 있어요. 아니에요? 네? 노란색 아니에요? 얘는 노란색이고 얘는 흰색이고 얘네들은 검은색이에요. 네, 에어컨에서 이상한 냄새 나는 거. 아 그래요? 너한테 냄새가 가? 그 온도 높이면은 냄새 날 수도 있어요. 네. 온도를 낮추면 춥다며. 형 온도를 맞춰주세요. 제 참을 나는 거. 자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얘를 앙금을 황화이온은 앙금을 외우라고는 안 주거든요. 뭐 상마다 네, 종류가 좀 다양하기 때문에 대신에 특징, 황화이온은 누구와 앙금 만든다? 금속. 인데 어떤 금속? 전이원소 무거운 금속 뭐죠? 전이원수 무거운 금속. 중금속. 중금속. 중금속하고 앙금 만들어요. 황화이온 그렇네. 중금속하고 카드뮴이 중금속이에요. 네. 구리도 중금속이에요. 네. 아연도. 네. 아니 그러니까 저렇겠어요. 네. 왜 은이 중금속이에요? 밀도가 10이나 되는데요. 아 그걸 중금속이라고? 네, 무거울 줄. 아니, 중금속 밀도가 큰 금속. 몸에 위험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모든 중금속이 위험한 건 아니고요. 은 차고 다니면 건강에 위협이 있을 수. 그렇진 않아요. 안 위협해요. 네. 수은하고 그죠? 수은도 전하량에 따라 달라요. 카드뮴도 그렇고 전하량에 따라서 독성이 달라요. 은은 그러면 독성이 없어요? 네. 거의? 은은 원래 반응성이 없어요. 이온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네. 금 이온은 위험하다는데요, 엄청. 실제로 금 이온도 자연에서 만들기 굉장히 어려워요. 도금할 때. 그때 이제 왕수에 넣어가지고 그쵸 반응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 금을 달고 다닌다고 해서 금 이온을 접할 일은 거의 없어. 네. 은도 마찬가지. 그럴 은 수는 이온을 접할 일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이거 필기가 네. 저번 시간 때 어디 했었나? 45페이지까지 했어요. 그래서 46페이지부터 보는 거예요. 아 여기 그냥 필기. 네네. 필기. 자, 앙금을 이렇게 4개는 꼭 외워야 되는데요. 4개는 외울 수 있지. 외워져 있어야 돼요. 안 외웠으면 외우셔야 돼요. 예전에 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만 안 중학교 내신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에 나오는 내용은 영재 대비할 때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 나왔던 게 모두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닌데 뭐 학교마다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꼭 외워야 되고요. 그리고 and 뭐가 더 필요하냐? 자, 요렇게도 앙금이죠. 흰색. 맞아요? 네. 자, 요렇게도 앙금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는 실제로 화학식을 2개, 앙금, 탄산칼슘하고 황산 바륨만 썼지만 크로스함에 몇 개까지? 4종류 앙금이 저 안에서 다 있는 거지, 그치? 맞아요? 자, 또 하나 더.
요것도 앙금. 여기까지는 문제 나오더라고요. 자, 화학식은 저 노란 저기 뭐야 은하고 아이오딘 앙금 만들면 화학식 어떻게 돼요? AGI. AG가 1대1이에요. 그렇죠? AG가 처음 1가니까 들어봤어요. 노란색. 네. 요거까지는 실제 기출에 나왔고요. 알아야 답을 쓰는 문제이긴 했었어요. 나머지는 게 아니라 외울 필요는 없어요. 크로스까지. 크로스까지. 그런데 AGI도 있어요? 네. 방금 얘기했어요? 아 AGI. 그러니까 신기해서 그냥 네네네. 대풀이. 근데 이게 이제 기출에 알아야 답을 쓰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뭐 근데 점수가 크진 않았어요. 그럼 못 맞추면 안 크진 되나? 않은데 원래 어쨌든 이제 점수가 깎이는 원래 거니까. 영재고 시험 점수 몇 점이에요? 그것도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경기는 이제 1교시일 때는 과학의 비중이 훨씬 더 크고요. 2교시는 뭐 거의 수학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달라요. 학교마다 달라요. 왜냐면 수학하고 과학을 경기랑 서울은 같이 보고요. 다른 학교는 1교시, 2교시 수학, 과학을 분리해서 보거든요. 서울은 3교시 아니에요? 자, 1교시가 영재성 문제 해가지고 객관식 간단한 서술형. 그리고 2교시, 3교시. 2교시가 작년에 수학이고 3교시가 과학이었던 것 같은데. 480분이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시험마다 달라요. 네. 그리고 한과형은 수학 3시간, 과학 3시간. 그냥 그렇게 그냥 틀어요. 1교시 수학, 2교시 과학. 왜 그래요? 서술형을 많이 보려고. 아, 그래서 난이도가 어렵다고 했어요. 한과형은 과학의 난이도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러니까 서울하고 한과형이 좀 난이도가 있어요. 과학은. 다른 수학. 학교들은 그렇게 난이도가 있지 않아요. 서울도 그렇게 그렇구나. 난이도가. 그러니까 과학 기준에서. 그렇군요. 과학 기준에서. 서울은 약간 수학은 융합 문제도 좀 나오는 편이라. 뭐가 제일 어려워요? 어? 수학. 수학을 내가 알까? 내가 알까? 자, 볼게요. 자, 이렇게 외워줘야 되고요.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 탄산이나 황산은 앙금을 잘 만드는 음이온이잖아. 네. 왜냐하면 우리가 염화칼슘이 뭐예요? 물에 잘 녹는 염, 조회성. 요만큼. 수분을 공기 중에 수증기까지 흡수해서 지가 높잖아. 그만큼 잘 녹거든요. 그러니까 칼슘 이온이 원래 앙금을 잘 만들거나 염화 이온이 원래 앙금을 잘 만들진 않는데, 그죠? 얘네들하고 만나면 앙금이 될 정도니까 앙금을 잘 만드는 음이온인데, and 누구도 마찬가지야? 얘네도 마찬가지죠. 은이온하고 나비온. 그래서 얘네들이 만나면 어떻게 된다? 앙금이 돼요. 그런데 자, 실제로 얘를 외워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었고요. 어떻게 나왔냐면 이런 식으로 표를 주면 표를 주면 누가 앙금인지 찾을 수 있죠. 색칠 해놨으니까. 구분하는 문제로 나와요. 색칠하는 거 아니죠? 색칠을 하거나 또는 앙금이라고 써있거나. 그래서 표를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외워야 될 걸 어디까지? 4개의 화학식 크로스까지만 외우면 되고 나머지는 외울 필요가 없어. 오. 됐어요? 여태까지는 출제가 그거 이상은 나온 적이 없어요. 외우는 거는. 대신에 표를 주면 표에 있는 걸 해석해서 대입하는 것까지 나왔다. 신기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표를 통해서 뭘 해석할 수 있냐면 앙금이 안 되는 이온이 있어요. 그 누구하고 만나도 앙금을 만들지 않는 이온을 표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 누가 있어요? 질산이온. 끝이야?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노래. 아몬드? 암모늄이온. 암모늄이온. 그리고 이렇게까지. 실제로 우리가 그래프에서 해석하시면 되고요. 얘네들은 앙금을 안 만드는 이유다. 그러니까 얘는 누구랑 만나도 앙금 안 만들어요. 왜요? 자, 거기 있는데요? 먼저 얘는 이름이 네. 알칼리라는 표현을 쓰죠. 알칼리. 물에 잘 녹는 염이란 뜻이에요. 그 포카리 네네네. 뒤에 쓰여있는. 그래서 물에 잘 녹는 염이란 뜻은 뭐예요? 앙금이 앙금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앙금이 아니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왜 앙금이 안 되냐면, 자, 앙금이라는 건 이온 결합 물질의 이온 결합력이 세서 물에 녹지 않는 거거든요. 전하량이 클수록 앙금이 되기 쉽고요. 자, 대신에 전하량 커야 앙금은 아니에요. 얘는 전하량 작은데 앙금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전하량 클수록 이온 결합력이 세기니까 앙금이 되기 쉽고요. 같은 전하량일 때 입자가 작을수록 결합력이 세서 앙금이 되기 쉽고요. 특히 은하고 납은 좀 다른 의미인데 얘는 공유성이 커서 이온성이 작아서 앙금이 되기 쉬워요. 그러면은 모든 알칼리
그거는 금속은 금속은 이온 결합 물질을 만들 때 앙금이 절대 되지 않아요. 네. 그러면 포카리스트가 왜 하얀색인 거예요? 포카리 아니, 스웨트에 하얀색은 알칼리 앙금이 금속만 아니잖아. 들어있는 건 아닌가 보죠. 몰라요? 네. 천재는 잘 모르겠어요. 분산된 거지. 어쨌든 가라는 건 아니니까. 몰라요? 궁금해졌어. 내가 포카리 스웨트의 성분을 잘 몰라서요. 답변을 해줄 수가 없네요. 근데 분산인 것 같아요. 뿌연 거 보면.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앙금의 종류를 얘기했고요. 자, 그러면 앙금이 아닌 물에 녹아서 이온으로 나눠지는 물질을 우리가 전해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전해질의 정의가 뭐라고요? 물에 녹아 이온이 어. 되는 수용액에서 이온이 이동하는, 그죠? 전류가 흐르는 물질이란 뜻인데, 자, 우리 소금 고체 상태는 전류가 흘러요? 아니요. 소금 물은 전류가 흘러요? 흐르죠. 자, 왜 소금 고체 상태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이온이 이동하지 않아요. 자, 얘는 전류가 흐를까요? 그 반전. NaCl 고체 형태에서는 맞구나. 규칙적인 배열로 있기 때문에 안 전해질이 되고 이동하지 아니 그 이온이 어. 이동하지 못해요. 전하를 가진 입자. 자, 전하를 가진 입자는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Na 전자. 전자도 있고요. 이온도 있어요. 원자나 분자는 중성이어서 전하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유, 자, 이거 흐를 유죠? 자,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동할 수 있어야 된다. 움직일 수 있다. 자, 그래서 자, 전자 중에서 이동할 수 있는 전자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 보통 전자들은 원자 안에 갇혀 있거나 이온 안에 갇혀 있거나 분자 안에 갇혀 있어서 바깥으로 빠져나오거나 바깥에 있는 전자가 쉽게 이동할 수가 없거든요. 안과 밖을. 근데 자유전자. 움직일 수 있는 전자를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금속 또는 흑연, 고체 상태에서도 전류가 흐르죠. 자유전자 때문에. 자, 그러면 이온 중에서 이동할 수 있는 상태가 뭐가 돼요? 이온 중에서 이동할 수 있는 상태. 이온인데 이동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액체이거나 수용액이거나 네. 고체 상태라는 말 자체가 유동성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온은 있으나 이온은 있어요.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 이온은 있으나 움직일 수 없어 전류가 흐르지 못하고, 자, 수용액이나 용융 액체 상태에서는 자,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자, 어떤 친구들은 NaCl 지금 중성이어서 저기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이러면 틀린 거야. 이온 결합 물질인데 나트륨 양이온과 염화 음이온의 결합 물질로서 원래 이온으로 존재하고 있다. 단지 움직일 수 없다. 돼요? 됐습니까? 자, 이게 지난 시간에 한 거구나. 그렇네. 자, 이제 전해질에서 이제 강전해질과 약전해질을 좀 구분할 건데요. 자, 우리가 용액을 그냥 보면 누가 강한 전해질인지 약한 전해질인지 그냥 용액을 통해서 알 수 없어요. 왜? 모든 수용액은 다 어때요? 투명하죠. A 수용액, B 수용액 겉으로 봤을 때는 구분이 안 가. 자, 설탕물, 소금물 겉으로 봤을 때 맛보지 않고 겉으로 봤을 때 구분이 안 간단 말이야. 전류가 흐르는지 흐르지 않는지, 전류가 잘 흐르는지 흐르지 않는지를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 전류를 흘려요. 전류계를 통해서 저항 측정. 같은 전압일 때, 그쵸? 전류값을 비교하면 돼요. 그쵸? 같은 이제 전원 장치를 통해서 전류의 세기를 비교하면 돼요. 전류의 세기를 비교해봤을 때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크고 C는 전류가 0이었다. 자, 그러면 C는 어떤 물질? 비전해질. 그리고 A는 같은 농도에서, 자, A, B, C가 모두 같은 농도에서, 자, A가 전류가 훨씬 더 잘 흘렀다 라고 하면 얘가 강전해질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자, 농도가 같은데 왜 전류가 더 잘 흐르느냐? 이온의 입자수가 더 많아서. 자, 약전해질 왜 전류가 적게 흐르느냐? 자,
이온수가 적어서. 작아서. 네. 자, 똑같이 농도가 동일한데, 자, 농도라는 걸 우리는 화학에서는 퍼센트 농도 잘 안 쓰고요. 물론도 몰롱도 입자수에 대한 농도, 부피분의 입자수를. 부피분의 입자수. 몰수는 완전 선행이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써요. 농도란 부피분의 입자수로서. 자, A하고 B를 동일한 입자수를 녹였는데 왜 A의 이온수가 훨씬 더 많으냐? 자, 이걸 우리가 이온화되는 정도로 나누고요. 이온화도. 자, 용해되는 입자수분의 자, 이온으로 나머지 이온화된 입자수로 나누는데 우리 그림을 좀 볼까요? 자, 47페이지 보시면 그림이 있어요. 자, 내가 왼쪽 강한 전해질. 자, 입자수 몇 개 녹였죠? 용해된 입자수 몇 개예요? 어딨지? 왼쪽 그림. 강한 전해질. 요거 왼쪽 그림. 아, 자, 양이온하고 음이온으로 분리돼 있잖아. 여섯 개. 실죠? 몇 개 녹여서 6개 녹아져 있죠? 네. 자, 몇 개가 이온으로 나눠져 있어요? 6개 중에 6개. 그치? 자, 오른쪽 약한 전해질 몇 개 중에 몇 개가 이온으로 나눠져 있다? 6개 중에 2개. 2개. 그래서 자, 총 이온수가 이온화도가 클수록 같은 농도에서 이온화도가 클수록 이온의 개수가 더 많아지고요. 자, 실제로 같은 농도가 아니더라도 이온의 농도가 어떨수록 이온의 농도가 많을수록 전류가 더 세게 흘러요. 자, 전류 값은 자,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바로 밑에 그래프가 있죠. 자, 우리가 전해질의 농도가 진해지면 자, 소금물의 농도가 더 진해지면 전류가 어때요? 더 세게 흐르잖아. 자, 이때 아세트산 수용액을 만들어요. 소금물하고 아세트산 수용액을 비교하는 거야. 같은 농도를 만들었는데 소금물은 이렇게 돼. 전류 세기가. 자, 아세트산 수용액은 전류의 세기가 이렇게 돼. 자, 둘 다 전류가 흐르는데 자, 같은 농도에서 자, 전해질의 농도가 똑같은데 어때요? 얘가 더 소금물이 훨씬 더 전류가 잘 흐른단 말이야. 왜 그럴까? 이온화된 입자수가 더 많아. 그렇죠. 자, 전해질의 농도가 똑같지만 자, 누구의? 전류의 세기는 전해질 농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이온의 농도에 비례한다. 부피당 이온수가 많을수록 전류가 다 더 잘 흐른다. 전류가 흐르는 건 이온이 이동하기 때문이겠지. 이온이 이동하기 때문이니까, 그쵸? 이온. 부피당 이온수가 많을수록, 그죠? 부피당 이온수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이온 농도가 진할수록 전류가 더 잘 흐른다. 자, 우리 표 옆에다가 전류의 세기는 무엇에 비례한다? 이온수 이온 농도. 라고 쓰시라고요. 이온. 47페이지 그래프 옆에다가 쓰시면 돼요. 자, 내가 전류계가 있으면 그냥 전류의 세기를 비교하면 되잖아요. 전류계가 없네? 전류계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는 거야? 전류의 저항. 응? 같은 전류의 저항. 그러면 그게 전압과 전류를 알아야 저항을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네. 그럼 저항값이랑 전압값을 구한다는 전류값이. 전류기가 없다고. 저. 자, 어떻게 비교하면 될까? 전류계가 없어요. 이온 농도로. 아니, 넌 이온 농도를 어떻게 볼 거야? 이온이 보이지도 않는데. 증. 겉으로 보면 다, 자, 설탕물도 투명하고 소금물도 투명해서 구분이 안 간다니까요? 아니 근데 만약에 물을 증발하고 나오면 아, 저 지금 용액을 비교할 건데 물 다 증발시켜서 다시 시작하라고 용액을? 자이씨. 물수로 봐요. 물수로. 아니 보이지도 않는 입자수를 자꾸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전구의 밝기. 전구의 밝기를 비교하면 되잖아. 같은 전원단지를 이용해서, 그쵸? 전구의 밝기가 어떨수록 밝을수록 강한 전해질 이온의 농도가 더 크다라고 비교할 수 있겠죠? 전류랑 전구의 밝기가 비례관계지. 아니 근데 이온 농도랑 그러니까 강한 전해질과 약한 전해질을 어떻게 구분해요?
자, 같은 농도의 두 용액이 있어요. 그치? 네. 전류의 세기가 큰 게 강한 전해질이고 실제로 이게 조금 더 크다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럼 그러면은- 저 수치는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과 양 구간과 상대적인 거. 자,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0.5, 0.6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는 0.9, 하나는 0.1 이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 아니 그럴 때 그렇게 그러면 부르는 강한 그렇죠. 전해질 그러니까 확연하게 구분이 돼요. 강한 전해질의 농도가 1%고 약한 전해질의 농도가 10%일 경우에는 어떻게 비교해요? 그때는 자 이온의 농도를 전류의 색이잖아요. 그때는 강전해질과 약전해질을 빛의 세기로만 구분할 수 없죠. 지금 여기서 조건 뭐라고 돼서 같은 농도의 두 수용액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래서 같은 네네네 농도라고 같은 농도. 전제죠. 네 같은 농도에라는 조건으로 해야. 왜냐면 전류의 세기가 이온의 농도에 비례하는 거지. 그죠? 내가 아세톤 수용액도 지금 뭐 어때요? 아세톤 수용액과 소금물이 같은 빛의 밝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도가 얘가 엄청 작고 얘가 엄청 크면 가능하지? 그래서 그렇게 비교하면 안 돼. 하나의 조건이 가죠. 원래 변수가 두 가지 이상일 때 어때요? 하나를 고정시키고 나머지만 비교해야 되잖아. 아 이해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전구의 밝기가 어떨수록 밝을수록 그죠? 전구가 밝을수록 내가 전류가 더 잘 흐르는 거고 이온의 농도가 더 진한 거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내가 전해질이 산일 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산. 산이. 금속과 산이 만나면 어떻게 반응하지? 산화되고요. CU? 구리가 생겨요? 금속과 산이 그게 만나면? COS와 같은 경우인가요? 네? 아닌가? 아닌데요. 금속에다 염산 떨어뜨리면 뽀글뽀글 기포잖아. 뭐가 생겨요? 이산화탄소. 오마이갓. 탄소도 없는 다른 집에서 탄소가 나면 어때요? 산소. 화학 반응에 탄소가 없는디. 추석이체. 수소기체. 왜 산이 수소기체예요? 반응한다라는 건 수소 이온이 반응하는 거다. 산이 순간 방에서 산과 반응한다라는 건 염화이온과 반응하는 건 수소이온이랑 반응하는 거야. 염화이온. 네? 앙금 만드는 게 아니잖아. 금속 이온이 아니고요. 금속이에요. 네. 네. 근데 왜 염화이온이 반응해? 뭔 소리예요? 아니, 그러면 수소기체랑 염화기체가 같이 나와요? 이게 무슨 전기분해냐? 전기분해냐 이게? 저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금속에다가 산을 떨어뜨렸을 때 수소기체 나오지. 기포가 뽀글뽀글. 그러니까 왜 기포가 뽀글뽀글거려? 금속과 산이 반응해서. 산이 반응해서. 단어씩 써줄까요? 마그네슘과 염산이 반응하면 수소기체 나오고 염화 마그네슘. 자 얘가 2 이렇게. 금속과 산의 반응. 대신에 아까 얘기한 누구? 은 이런 애들은 반응 안 해요. 방성이 작아서. 됐어요? 그러니까 금반지 끼고 김치 썰면 금반지 변색 안 돼요. 그쵸? 알루미늄 반지 끼고 저기지 알루미늄 포일 같은 데다가 김치 딱 얹어놓고 썰잖아? 그러면 알루미늄이 변색돼요. 반응해. 투명한 광택이 사라져요. 그럼 그때도 그러면 수소기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김치에 있는 건 약산이라서 기포가 뽀글뽀글하게 눈에 잘 안 보일 수는 있어요. 양이 작아서. 이해됐어요. 네, 이해된 거 맞죠? 안 된 거 같긴 한데. 이해됐어요. 자, 이거를 이제 비교할 건데요. 자, 하나는 A 수용액, A 산. 자, 하나는 B 산이에요. 자, 두 개를 같은 농도, 같은 부피만큼 삼각 플라스크에 동일한 양을 딱 넣어. 그리고 자, 풍선 있잖아요. 풍선을 불지하는 풍선에다가 동일한 질량만큼 마그네슘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마그네슘을 잡고서 그죠? 이렇게 풍선을 딱 들고 손을 딱 열면 어떻게 돼? 마그네슘이 뽀글뽀글 똑 떨어지죠. 그래서 반응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동시에 반응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 어린이 과학에서 맞아요.
네. 우리가 보통 영재 문제가요. 초딩 실험 수업 같은 거 있잖아. 그 초딩 실험에 있었던 내용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요? 네. 근데 초딩 때 그 실험을 거의 안 했잖아요. 코로나. 학교에서 실험하는 거 말고 이제 초딩 초딩 과학 실험이라고 나오는 책들, 그죠? 그런 책들에 나와 있는 실험들이 대부분 다 중학교에서 원리는 안 가르쳐 주지만 원리는 중학교 책에서 가르쳐 주는 거 그것으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 원리로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렇게 탄산수 뚜껑 따면 왜 기포가 올라오냐? 기체 용해도가 압력이 낮아져서 기체 용해도 감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 그거를 초딩 거기 실험책에 보면 땅콩 같은 거 사이다 따라놓고 땅콩을 딱 떨어뜨리면 땅콩에 기포가 붙어서 두둥실 떠올라요. 근데 그거 모든 물질을 떨어뜨려도 그런 거 아니에요? 땅콩처럼 좀 밀도가 작아야 돼요. 중금속 떨어뜨리면 못 올라와요. 그거는 저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모든 물체라고 하셨잖아요. 자, 됐어요. 장난치는 거 알지? 승현아? 이 기분 나빠하면 안 돼? 네. 아니 근데 화학이 너무 어려워. 디테일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두라는 말은 되게 조심하게 써야 돼. 너네 학교 내신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사회 저기 시험 볼 때도 역사나 모든 또는 뭐뭐만 이럴 때는 꼭 잘 봐야 되잖아. 저희 사회 시험이 안 역사 안 봐요? 역사는 보죠. 네, 됐어요. 자 볼게요. 자 이때 기포가 발생한 거죠, 그렇지? 그래서 풍선이 어떻게 된다? 커져요. 부풀어. 자 풍선이 부푸는 정도, 시간에 따른 부피 변화량을 볼 거예요. 이랬더니 A가 더 빠르게 부풀기 시작했대. 자 A산과 B산 중에서 강산은 A예요. 자 강산이라는 건 뭐다? 대부분 이온으로 존재한다. 얘는 대부분 자 무엇으로 존재한 거야? 이온. 수소 이온으로 존재한 거다. 산에 수소 이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대부분 수소 이온으로 존재했고요. 자 실제로 농도하고 부피가 같다라는 건 산의 입자수는 A와 B가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100개 있으면 얘도 100개 있었는데 대신에 수소 이온이 조금밖에 그렇죠? 조금만 수소 이온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특징도 있어요. 이거는 되게 쉽잖아요. 이거는 이제 아니, 그러면 문제 의도만 파악해도 되잖아. 수소 이온의 개수는 서로 다른 거죠. 자 이거를 좀 볼 건데요. 자 시간에 따른 부피 변화량 A가 더 컸잖아요. 자 시간이 충분히 흘렀을 때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 풍선의 부피를 비교할 거예요. 어떨까요? 똑같지 같아요. 않아요? 같아요. 왜 같아질까요? 수소 이온의 결국에 수는 다 반응하기 이온 때문에. 이온화되는 수소 이온 수는 이온화되는 정도가 작은 거지. 이온화도는 작아요, 그죠? 이온화되는 정도는 A보다 B가 작지만 이온이 0이 되는 순간, 이온이 소모되는 순간 어때요? 다음 수소이온을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수소이온이 0이 되는 건 어떨 때야? 산이 모두 반응이 끝나면 수소이온이 0이 될 수 있는데요. 수소이온이 자 약산이라고 해도 수소이온이 0이 될 수는 없다. 아직 산이 남아 있다면. 대신에 얘는 처음부터 대부분 수소를 내놨잖아요. 자 처음에 거의 다 내놨기 때문에 새롭게 내놓을 수소이온은 별로 없고요. 반응이 끝나면 그냥 끝난 거고 빨리 끝날 거예요. 대신에 B는 어떻다? 천천히 계속 부풀어서 최종 부피는 똑같아요. 최종 부피는 같고 걸린 시간 B가 더 B가 느리다. 훨씬 길어. 네, B가 훨씬 얘는 금방 몇 분이면 완결이 될 거예요. 얘는 부푸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 100개 중에 3개 정도 비율이다. 0.03%의 이온화도다 라고 얘기하면 그 비율을 맞춰서 계속 수소를 내놓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찔끔찔끔 내놓는 거야. 뭐 할 때까지? 모두 반응할 때까지. 하지만 최종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수소이온의 개수는 동일하다라고 보실 수 있죠. 됐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우리 이게 산염기 중화 반응 할 때도 어때요? 약산도 강한 염기랑 1대1로 반응하죠. 그렇죠? 약산이라고 해서
더 많은 몰수가 필요로 중화가 나와서 더 많은 몰수가 필요한 건 아니다. 언제나 1대1로 반응하는 근데 수소의 수산화. 약산이랑 강산의 그 경계가 뭐예요? 이온화되는 정도 아까 얘기했죠? 0.9, 0.1 수준으로 차이가 많이 나요. 경계 같은 게 없어요. 중간에 뻥 비어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0.5의 이온화도를 갖고 있는 물질이 없어. 그냥 그래서 네네네. 강산 약산이라고. 그쵸? 중간이 없어요. 그냥 아예 분포가 이렇게 그치, 이렇게 그치, 맞아요. 되게 애매한 친구. 그러니까 대부분 이온화되거나 그러니까 이온으로 존재하기 쉽거나 또는 이온으로 존재하기 어렵거나 아예 이온이 안 되거나 이렇게 딱 강전해질, 약전해질, 비전해질 이렇게 딱 나눠져 있다. 물에 녹는 경우 다 물에 녹는 수용액에서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물이 안 녹는 거는 아예 논외죠. 녹아야 이온화가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이게 됐어요. 네. 됐어요. 수연이 잠 깼어. 저희 시작했어요. 자, 48페이지. 자, 여기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여기부터 시작인데. 오늘 학교에서 동아리 학교에서. 발표회를 준비하는데 응. 축구를 3시간 동안 했어요. 근데 승현아 너 지지난주구나 추석 전이니까 지지난주에도 졸았던 거 알지? 네 맞아요. 응. 그때는 왜 그런 거야? 체험학습 갔다 왔어요. 아 그렇구나. 다음 주에는 또 졸 예정이에요? 다음 그때도 주에는 체험학습 가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내가 느끼기에는 그냥 승현이는 수업 시간에 졸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학습이 그게 되잖아, 그치? 체험학습 가서 자면 돼요. 자, 염화나트륨 수용액 하고 질산은 수용액. 자, 앙금 생성 반응식 완결해 보세요. 반응식 완결. 자, 책에다 쓰세요. 책. 우리 48페이지 전체 화학 반응이죠. 전체 반응. 전체 반응에다 쓰시면 돼요. 잠시만요. 저 필기를. 근데요.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그 염화은은 앙금이고 질산이온이랑 나트륨 이온은 물에 녹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 물을 증발시키면 어떻게 돼요? 칠산 나트륨하고 자 예를 들어서 처음에 뭐 해야 돼? 앙금을 걸러내고 남은 용액을 증발시켜야지. 두 분을 섞은 다음에 증발시키면 이도저도 아니죠. 그냥 혼합물이죠. 네. 얘도 고체로 남을 거니까. 그렇죠. 걸러내거나 고체로 안 남고 그런 것도 있어요. 아. 거의 없지 않아요? 물을 날리면 물에 녹아야 AQ라는 건 물에 녹아 있는 상태니까 물이 안 녹으면 고체죠. 이해했어요. 네, 소금물하고 소금 상태. 네? 그냥 별 필요 없는 얘기 들은 네.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반응식 완결할 수 있지? 그래서 앙금인 때는 물에 녹지 않는 고체 상태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수용액이기 때문에 자, 수용액이라는 건 무슨 뜻이다?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물속에서 어때요? 나누어서 존재한다. 그치?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물속에서 나눠져서 존재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화살표를 기준으로 중요한 거 이거 화살표예요.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했을 때 자, 변화가 없는 이온이 있어요. 구경분 이온 누구죠?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과 NO3 마이너스. 질산 이온이 있고요. 자, 이 나트륨 이온과 질산 이온을 뺀 나머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해요. 자, 저 전체 반응식에서 나트륨 이온하고 질산 이온 빼면 염화 이온과 은 이온으로 염화, 은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 이 두 이온을 알자 이온이라고 한다. 자, 그 밑에 이온 모형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이온 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먼저 자 20ml의 소금, 자 2개의 NaCl. 우리 책에 써 있어요. 그림 보여요? 이게 A죠, A. 자, 여기에다가 얼마씩? 5ml씩 자, 질산을 넣을 거예요. 한 번 넣으면 B, 두 번 넣으면 C, 세 번 넣으면 D가 되는데 이때 D의 이온 모형을 표현해 봤더니 나트륨 이온이 2개 있고 자,
질산이온이 3개 있고 은이온이 하나 있더래. 자, 그럼 BC의 이온 모형은 어떻게 될까요? BC의 이온 모형을 그려 넣으세요. 밑에 승현아? 있는 거는 신경 안 쓰는. 밑에 있는 게 뭐야? 이거 앙금으로 치면은 앙금은 뭐예요? 고체 자, 이게 이온으로 아니에요. 존재하지 안 해요. 않죠? 앙금 덩어리로 그죠? 아. 바닥에 가라앉아 있잖아. 자, 용액 속의 이온, 그러니까 용액 중 이온으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앙금은 용액 속에 포함하지 않아요. 뭐 그렸다고 해서 틀렸다고는 안 할 것 같긴 한데 바닥에다 가라앉을 거니까. 그런데 실제로 용액 중 이온 모형을 쓰세요 라고 할 때는 앙금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용액이 아니기 때문에. 다 그려봤어요? 아니요. 그러면 네. 이거 하나씩 하는 거 맞죠? 네, 하나씩 나는 귀찮아서 곱하기로 할 거예요. 저도 그려볼게요. 그러세요. 잘 알아보기만 쓴다면. 나중에 네가 알아봐야 되는 거니까. 자, B. 아직 안 돼. 자, 어떤 이온? 질산이온 하나, 질산이온 하나, 나트륨이온 2개, 나트륨 이온 2개, 염화이온 하나, 염화이온 하나 있어요. 자, C. 질산이온 2개, 질산이온 2개. 질산이온 2개, 나트륨 이온 2개. 그렇지. 자, 어디가 완결 지점이다? C. C가 완결 지점. 자, 완결 지점엔 누구만 있다? 이게 화학 반응식이 전체 반응이잖아. 전체 화학 반응식의 오른쪽이 뭐가 되다? 완결 용액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얘는 이온이 아니니까 얘만 이온으로 존재하잖아. 몇 대 몇이다? 1대1로 딱 이온으로 존재한다. 이걸로 우리가 전체 반응식과 완결 조건을 찾는 게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요걸 이용해서 우리 2번. 자, 이온의 농도를 구할 건데요. 자, 소금물의 농도와 자, 질산은의 농도를 구할 거예요. 자, 농도는 무엇분의? 부피분의 입자수. 자, 지금 위에 있는 이온 모형 그래프에서 자, 소금은 20ml에 몇 개 있어요? 2개, 2개 있죠. 자, 질산은은 5ml에 몇 개씩 넣은 거야? 5ml당 몇 개씩? 1개, 한 개씩. 그러면 농도가 몇 대 몇이다? 1대1, 1대 2가 라고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온수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네? 근데 이온- 저거 1대2면은 저 위에 반응식 성이 많은. 자, 반응식은요. 반응에 차면 개수비는 무슨 비? 입자수비예요. 농도비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 농도를 입자수로 구하려면 어때요? 농도에다 얼마를 곱해야?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야 입자수가 돼요. 그래서 언제가 완결이다? C가 완결이잖아. 얼마 넣어야 돼요? 10ml 넣으면. 그러니까 여기다가 요 20ml죠? 이해됐어요. 그치? 여기다 10ml 곱하면 1대1 입자수비가 개수비가 되죠. 그래서 화학 반응식 완결에 자, 저 조건은 농도, 부피 아니에요. 자, 개수비는 입자수비예요. 그래서 농도비도 아니고 부피비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 똑같은 반응이라고 해도 반응하는 부피비는 농도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완결 조건의 부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먼저 A. 자, 어떤 이온이 있어요? A. 여러분, A에 어떤 이온이 있어요?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이 몇 개 있어요? 2개, 2개. 그리고 무슨 이온? 염화 이온도 CL. 2개 있어요. 자, B. 저 이렇게 그리셨는데. 뭐야? 이렇게. 그거를 점을 찍은 다음에 이을 거예요. 자, B. B면은 1개. 누가? CL. 염화 이온은 1개, NA는 2개. LA는 2개. 그리고 A CL 때 질산이온. 하나. 네, 질산이온도 표현해줘야 되구나. 질산이온. 자, 여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수용액은요. 모든 수용액에서 전하량을 다 더하면 0이 돼야 돼요. 저거
물리할 때 전이할 때 했던 것 같은데. 네, 언제나. 그러니까 모든 수용액, 예를 들어 내가 나트륨 이온만 첨가할 수 있는 반응은 없어요. 그죠? 왜? 도체에서 전기량이 연결하는 네,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어떻게 된다? 전체 과정에서 중성인 거죠. 전체 덩어리가, 그렇지? 양이온만 추가하거나 염화이온만 추가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C NH 플러스가 2개. 개 빵개 뭐가요? CL 네, N 이게 너무 어려워. 질산이온이 2개. 질산이온이 2개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AG AG D. 하나 AG 하나, NO3 마이너스 3개 네, 3개. 질산이온 3개. 네, 그다음에 Na2 Na 플러스. Na 플러스 2개. 네. 그리고 염화이온은 여전히 없는 거지. 그래서 염화이온은 2개, 1개 계속 0이고요. 그죠? 2개, 1개, 0, 0. 염화이온. Na 플러스는 개수가 똑같아요. 은이온은 00에다가 하나. 1개가 되고요. 그쵸? 그리고 나트륨 이온은 계속 2개였다가 질산이온은 하나씩. 늘어난다.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자, 얘네들의 특징이 뭐야? 얘네들의 특징. 반응이 완결됐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개수가 자, 같아. 반응의 전과 후의 기울기, 경향이 안 바뀌어요. 자, 왜 그래요? 반응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응을 하거나 말거나 얘는 넣어주면 넣어주는 대로 늘어나고 안 넣어주면 있는 대로 유지되고 끝이고요. 대신에 자, 얘네들은 자, 완결됐을 때는 감소하거나 또는 계속 0이거나, 그치? 완결된 이후에 경향이 바뀌죠? 변곡점이 생겨요. 변곡점이 생기는 지점이 뭐가 된다? 완결 지점이 된다. 자, 총 이온수를 한번 따져볼까요? 총 이온수? 총 이온수 A 몇 개? 잠시만요. 총 이온수 A 몇 개? 2개. 2개, 2개, 4개죠. B 4개. 4개죠. 둘 하나. C 4개. 4개. D 6개. 6개가 되죠. 자, 그러면 전류는 어디서 가장 작다? D. 아니 A. A, B, C. C가 제일 작아요. 이유는? 그 개수가 자, 전류는 무엇에 비례한다고요? 농도. 이온의 농도. 농도. 지금 입자수는 A, B, C가 똑같잖아, 그치? 하지만 A는 몇 미리? 20 미리. B는 25mm. 25mm. C 30mm. 30mm. D 35mm. 35mm. 그래서 자, 이온 농도가 누가 제일 작다? C가 제일 작다. 0이다? 0 아니에요. 이온수가 0일 때 전류가 0이죠. 그죠? 이온수가 있으니까 0은 아니야. 실제로 15mm. 직선은 아니지만 그냥 대충 감소하다가 반응이 하는 동안 전류값이 감소하다. 그렇지? 반응이 끝나고 과량을 넣어주면 오히려 증가하죠. 그래서 가장 전류가 적게 흐르는 지점이 완결 지점이다 라고 찾을 수가 있어요. 돼요? 네. 신기하다. 실제로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어디냐면 바로 다음 문제 바로 밑에 있어요. 잠시만요. 자, 소금 몇 미리? 30ml. 질산은 30ml 섞었어요. 똑같은 요 이어지는 문제야. 자, 요 소금물과 요 질산은 수용액을 30ml, 30ml 섞었어요. 자, 반응이 완결되고 난 후 용액에 자, 이온 모양을 그려달래요.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AGNO 무슨 거야? 자, 30ml잖아. 우리 앞에서 몇 ml? 소금물? 20ml. 20ml. 상태가 20ml 때 몇 개야? 2개. 그럼 30ml 때 3개. 3개. 자, 질산은 6개. 6개. 그죠? 5ml당 1개니까 6개. 그러면 앙금 몇 개 생기고?
자, 라가 뭐야? 질산나트륨과 그 이름 뭐였지? 과량의 누가? 은. 질산은요. 질산은 왜 질산은 다 팔아먹었어? 얘가 남는 거죠. 과량이지. 세 얘가 개가 뭐가 된다? 남네. 자, 실제로 얘가 용액 속에서 얘가 앙금이고요. 얘네만 보다 이온으로 존재하죠. 그럼 그냥 1, 2, 1. 개수비를 쓰는 게 아니라 이온 모형을 그리니까 다 쓰셔야죠. 이온 모형을 표현하세요라고 했잖아요. 개수비를 물어본 게 아니라. 그러면 개수비를 물어보면 약분하시면 돼요. 저 염화는 써나 안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염화- 염화도 되는 거. 자, 염화물은 앙금이니까 용액 중에 이온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죠. 그럼 안 용액 적어도 중에 되는 이온으로 존재하는 것만 이온 모형으로 쓰면 돼요. 네. 그러면은 염화 은을 적으면 틀렸다고 표기 돼.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적을 건데 염화는? 그러니까 밑에다가 염화를 똥 3AgCl을 안 적으면은 감점되는 거예요. 그냥 먼저 봐봐. 용액 중 이온을 모형으로 표현하세요라고 했으면 먼저 용액의 앙금은 포함되지 않아요. 아예. 용액이라는 건 뭐예요? 균일온화물이잖아. 바닥에 가라앉은 게 어떻게 균일온화물이에요? 그럼 그쵸. AgCl을 쓰면 감점되는 거죠. 그쵸. 그럴 수도 있죠. 그거 채점 기준이라서 알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썼는데도 맞게 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감점을 안 하는 거지. 그건 무슨 틀린 건 아니니까. 감점을 한다 안 하는 건 채점 기준. 출제한 선생님의 마음인데요. 깎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재고 시험이 영재고 선생님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요. 누가 제일 그럼요. 맞아요. 약간 교육부 같은 데서 내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교육부에서 뭐만 해요? 확인만 해요. 범위에서 벗어나는지 확인은 해요. 겁나 대충 살아. 네? 겁나 대충대충 넣든 안 넣든 너는 그냥 시험을 풀어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주는 대로 풀면 돼요. 그래서 학교 내신도 약간 그런 스타일로. 쌤이 아니야. 학교에 안 하는데 어떻게? 무슨 말이에요? 학교 시험 문제는 그건 저기 뭐지 지역이나 학교마다 많이 레벨이 다르던데? 아니 뭐 영재도 서울하고 다른 학교가 좀 다른 것처럼 그럼 부산에 있는 학교랑 서울에 있는 학교랑 많이 달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과 예를 들어 서과형이나 한과형 많이 달라요. 과학은 둘 다 난이도가 높다니까요. 과학 기준에서는. 수학은 서울이 높겠지? 됐어요? 과학이 힘들다. 자, 우리 50페이지 보세요. 50페이지. 자, 요거는 우리 내신할 때 많이 나왔던 문제지, 그치? 50페이지. 너무 추워. 뭐야? 너무 추워요. 아니, 버튼. 꺼줄게. 아니, 근데 아까 1교시 끝나고 들어왔는데 냄새 났어. 강의실에서. 그래가지고 좀 틀어놨지. 자, 50페이지 보시면 자, 우리가 실제 그래프 오른쪽에 요것처럼 그래프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그래프로 그죠? 자, 내가 질산납 수용액의 부피에 따른 앙금의 양 그래프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표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근데 자, 지금 표는 좀 쉽게 나오는 경우 선생님 좀 바꿀게요. 수정을 할 거야, 수정. 자, 어떻게 수정할 거냐면 A, B, C, D 자, A, B, C, D, E까지 볼 건데요. 여기 수용액에서 질산 납 수용액을 0 안 넣고요. 얘는 2ml 넣고 4ml 넣고 6ml 넣고 8ml 넣었을 때 자, 앙금의 높이가 얘는 안 생기고 얘가 1.2, 2.4, 3.0, 3.0이야. 자, 3.0이요? 네. 자, 이때 3.6, 3.6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정한다고 했잖아요. 문제를 이렇게 수정한다면 수정한다니까요. 난이도를 살짝 높이는 건데 자, 이렇게 수정한다면 어디가 완결 지점일까요? C랑 D 사이 아닐까요? 그쵸? 자, 정확히 얼마? 절반 딱. 그 사이 딱. 자, 질산납 얼마를 넣었을 때 반응이 완결된다? 5mm. 5ml. 그쵸?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가장 앙금이 많이 생겼을 때
그 처음이 완결이다라고 그냥 하면 안 돼요. 음. 자, 왜 그러냐면 얘를 그래프로 옮겨보면 자, 예를 들어 1.2 그리고 2.4 그리고 3점이니까 요만큼만 높아져야 되네. 3.0 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다. 네, B, C, D, E 이렇게 A는 0이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다면 요 경향은 이렇게 직선이 되거든요. 그치? 네. 그렇죠? 그런데 얘는 이렇게 되잖아요. 네. 어디가 완결이야? 여기 만나는 교점이 완결이에요. 아. 자, 왜냐하면 5mm가 반이 아, 완결됐고 네. 과량으로 넣어봤자 그러니까 D도 지금 앙금이 더 늘어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과량을 첨가해도 앙금이 더 늘어나지 않는 건 C나 D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그래서 무조건 앙금의 양이 높다라고 해서 거기부터가 완결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자, 비례로 봐야 돼. 그렇죠? 2mm당 얼마? 1.2mm. 아. 2mm당 1.2mm만 씩 늘어났구나라는 거 확인하고 그 비율이 일정한지 봐야 돼. 그래서 3.0이 됐을 때는 얼마다? 5mm가 됐을 때가 3.0이 딱 되는 거죠. 비율을 찾아주셔야 돼요. 완결 지점. 알겠니? 실제 문제는 자, 교과서처럼 착하게 6mm, 6mm 이렇게 딱 맞게 안 줘. 요렇게 줘요. 됐어요? 자, 우리는 대신에 교과서적으로 풀어야 되니까 주어진 걸로 풀 거니까 1차적으로 자, 그걸로 풀게요. 자, 내가 이것도 뭐라고요? 앙금 방식 써야 되겠죠? 자, 아이오딘이나 칼륨, 자, 질산납, 자, 전체 화학 방식 완결해 주세요. 완결. PBI2죠, PBI2. 네. 설마 헷갈린 건 아니지? 아니, 얘가 앙금이고, 그치? 그리고 개수 맞추면 EKN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전체 알자이온 반응식 구강균 이온, 칼륨 이온과 질산 이온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이온 모형을 쓸 거예요. 이온 모형. 몇 개니? A, B, C, D 하나 더 넣어요. 생각보다 할만한 거 같아. 그쵸? 자, 먼저 내가 6mm 자, 6개 넣었어요. 6개. 아요딘이나 칼륨 6개. 자, 내가 2에서 요걸 2mm씩 넣었는데 2에서 칼륨 이온이 6개이고 질산 이온이 8개이고 납 이온이 하나예요. 자, B, C, D를 완성해 주세요. 그럼 2mm 안에 몇 개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걸 네가 얘를 보고 찾는 거예요. 얘를 보고, 그죠? A와 E의 이온 모형을 보고 2mm에 몇 개씩 질산납을 넣는지 파악을 하고 뭐 누가 봐도 2개씩인 거 같아. 해봐요. 아닌가? 갑자기 불안해졌다. 불안까지야. 2개 맞죠? 그래봐요. 아닌 거 같아. 최소 그러니까, 2개를 줘야만 구할 수 있어요? 한 개만 줘서 못 구해? 그러니까 PB가 하나고 NO3가 2개예요. 그러니까 하나죠. 뭐? 자, 2mm당 질산납 몇 개? 하나. 하나. 네. 그러면 여기에 B는 이온, 칼륨 이온 몇 개? 6개. 질산 이온 1개. 2개. 2개. 아이오딘이나 이온 5개. 4개. 4개. 아. 네? 1개죠. 아, 4개지. 뭐지? C 칼륨 이온, 칼륨이 6개. 자 질산 이온, 질산이온 4개. 0, 네. 자 아이오딘이나 이온, 아이오딘이온 2개. 자 D
칼륨이온, 6개, 자 질산이온, 6개. 끝. 네. 완결. 어디가? D가 완결이죠.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완벽하게 이해한 거. 네, 좋아요. 이제 이온수 그래프와 전류 그래프 그리면 돼요. 아까 승현이가 얘기한 것처럼 쭉 그릴까요? 자, 칼륨이온 A, B, C, D 쭉. 쭉 6개. 쭉만 하지 말고 몇 개인지도 얘기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치? 자, 그러면 질산이온 질산이온은 2개씩 0부터 자 어디서 칼륨이온과 같아진다? 뒤에서. D에서 칼륨이온과 같아지고요. 그죠?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아이오딘 아이온 6개에서 6개에서 D에서 D에서 없어져. 0이 되죠. 자, TV는 그리고 없어지다가 나비온은 여태까지 없어지다가 없다가 D에서 갑자기 하나 생겨요. D에서요? 그러니까 D에서 끝나고 E에서 하나 2에서 생긴다. 하나가 생기죠. 그쵸? 아, 이해다. 됐어요? 그러면 전류 어디서? 그 쭉 가다가 쭉 올라가요. 딱 한 칸 이렇게. 그러니까 D에서 전류가 D에서. 가장 작아졌다가 그쵸? 네. 여기서 좀 증가한다. 아이고, 실제로 원래는 직선은 아니고요.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다가 다시 이제 변화가 되는, 원래는 곡선이긴 해요. 이거 물리 시간 됐던 것 같은데. 네. 그래요.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이게 증가할 때는 이렇게 가는 거 같거든, 기울기가. 근데 감소할 때는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려면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 그쵸. 이렇게. 아, 이해했다. 근데 실제 그래프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리던데. 모르겠어. 근데 기울기가 원래 한 점 한 점 점을 찍을 때는, 실제로 점 찍을 때는 얘가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급해졌다가 완만해졌다 이렇게 가는 쪽이라서 전류를 각 점에서 전류 A의 전류, B의 전류, C의 전류 이렇게 전류 점점점 찍으니까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되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그럼 이렇게 되네. 맞네. 기울기가 좀 많이 달라지긴 하더라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내용이었는데요. 실제 기출은 기본. 요렇게도 나오고요. 아까 요렇게 요걸 물어본다면 실제 요렇게 물어본다고 했었잖아. 딱 저렇게 그쵸?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실생활과 관련된 앙금으로 물어보기도 해요. 실생활과 관련된 앙금은 자, 실험과 연관돼서도 할 수 있거든. 이게 그거 아니에요? 진주를 냉면수에 빠뜨려가지고 없어졌다. 뭐 그럴 수 있는데요. 근데 보통 진주를 내면 속에 빠뜨리면 진주 표면에 색깔이 먼저 광택이 사라지거든요. 반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빨리 건져야 되지 않을까? 그걸 없어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으면 좀 뭔가 실수로 빠뜨렸는데 실수로 빠뜨렸으면 얼른 건져야지. 그거 없어질 때까지 근데 되게 그걸 오래 눈치를 지켜봐. 못 채고 아, 놔두다가 그렇군요. 자, 51페이지. 그런 거 봤던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자, 여기 석회수. 자, 여러분 모든 수용액은 다 투명해요. 그쵸? 색깔은 가질 수도 있지만 투명해요. 석회수도 투명한데요. 석회수의 화학식은 CaOH2. 자, 얘 수용액. 그래서 투명한 용액이에요. 그럼 CaCO3를 만드나? 자, 석회수는 누구를 확인할 때 써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와 만나서 자, 뭘 만든다? CaCO3. CaCO3를 만들고요. 자, 뭐가 남아요? 물이 남아요. H2O. 자, 그래서 실제로 얘를 실험을 하면 자, 처음엔 투명한, 그쵸? 소금이나 설탕물처럼 투명한 용액인데 거기다가 빨대를 넣거나 또는 드라이아이스를 떨어뜨리면 빨대로 날숨을 불어 넣거나 또는 드라이아이스 떨어뜨리면 어떻게 된다? 불어 넣는 즉시 뿌옇게 돼요. 그쵸? 맞아요? 자, 뿌옇게 되는데 이때 이 뿌연 성분이 뭐가 된다? 탄산칼슘이란 뜻이고요. 개수는 1대1대1대1이고
자, 이때 계속 이산화탄소 넣어주면 계속 뿌옇게 되고 무한대로 뿌얘질 수 있어요? 아니죠. 자, 1대1로 반응하기 때문에 석회수가 모두 앙금이 되면 더 이상 뿌얘질 수는 없고요. 그죠? 자, 요게 뿌옇게 흐려지는 거죠. 그치? 얘가 뿌옇게 흐려진다. 자, 이때 자, 계속 이산화탄소를 넣어주면 탄산칼슘에다가 물만 있는 곳에다가 계속 이산화탄소 넣어주면요 다시 맑아져요. 이게 무슨 뜻이야? 앙금이 점점 소모되고요. 자, 물에 녹는 수용액이 된다는 뜻이에요. 앙금 때문에 뿌여진 거잖아. 수용액으로 녹아요 다시. 자, 뭐가 만들어질까요? CO, CA, H. HCO3가 만들어지는데요. 아,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봐봐. 물하고 이산화탄소를 합하면 자, 얘가 반응해서 뭐가 될 거야? H. 탄산이 될 거잖아요. 근데 탄산은 약산이야. 무슨 뜻이에요? 수소이온 두 개를 다 내놓지 못해요. 않아요. 하나도 조금밖에 안 내놔. 그치? 약간 이온화된다고 했잖아요. 자, 내놓는 것도 약간만 수소이온을 조금만 내놔요. 그러니까 탄산 수소이온으로 약간 존재하고요. 탄산이온으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액 속에서 탄산칼슘이랑 얘가 공존하는데 자, 우리 탄산이 물에 안 녹는 거는 이온 결합력이 세서라고 볼 수 있거든요. 2 플러스 2 마이너스. 그런데 자, 얘는 어떻게 돼요? 2 플러스에 마이너스 1가니까 이온 결합력이 절반으로 줄어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녹기 쉬워지고 자, 얘는 어떻게 탄산수소이온 어떻게 만들어지나? 여기 탄산이 물에 녹으면 탄산수소이온이 되잖아요. 승현아 자냐? 자, 요때 생긴 요 수소이온이 누구랑 만나면 탄산이온이랑 만나면 또 탄산수소이온 하나 또 만들어지지. 여기서 탄산수소이온 하나, 여기서 탄산수소이온 하나. 그래서 탄산수소이온 몇 개? 2개가 만들어지면서 물에 잘 녹는 염이 된다. 승현아? 자, 여기다가 밑줄 하세요. 물 이산화탄소라고 쓰고 2번 동글뱅이 2번. 자, 물 이산화탄소 밑줄하고 자, 얘는 만나서 뭐가 되고 탄산이 되고요. 그치? 탄산은 실제로 물속에서 어때? 수소이온과 탄산수소이온으로 약간 조금만 이온화돼요. 약산이기 때문에 대신에 자, 얘를 요걸로 사용하면 다음에 또 이온화가 되겠죠. 수소이온을 썼으니까 수소이온이 얘랑 만나서 반응을 해버리면 다음 수소이온이 만들어지겠지. 이게 계속 반응해서 계속 어떻게 된다? 계속 계속 녹는다. 녹는다. 계속 탄산칼슘이 계속 녹는다. 탄산칼슘 녹는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수소이온을 소모되면 또 수소이온 내놔야 돼. 그래서 또 수소이온 내놔야 돼. 그래서 어떻게든 계속 반응이 진행된다. 뭐 할 때까지? 이산화탄소 계속 넣어주면. 자, 근데 이 반응이 자, 우리가 일상생활하고 연결한다고 했잖아요. 이 반응은 자, 우리가 석회수 속에 탄산칼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자, 얘를 뭐라고 하느냐? 석회암지대. 석회암지대에 동굴. 자, 네, 석회 동굴 생성 과정이에요. 석회암지대에 자, 물이 흘러요. 지하수. 빗물이 내려서 그죠? 땅에 스며들어가지고 흘러가잖아. 근데 이 땅에 흘러가는 물은 공기랑 자꾸 접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부 이산화탄소 녹아있는 상태야. 그래서 아주 약한 수소유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농도가 작기 때문에 탄산수만큼 강한 산은 아니고요. 아주 약한 산인데 그래도 이산화탄소 녹아있어서 산에 수소유를 만들 수 있고 걔가 아주 조금씩 얘가 조금밖에 없으니까 얘도 조금씩만 반응하겠죠. 또 조금씩 석회암이 어떻게 되나? 녹는다. 그러면 어떻게? 지하수가 길이 생겨요. 지하수가 지나가는 길이 생기고 그게 계속 흐르다 보면 어때? 지하수 길이 커지고 이게 몇 억 년 지나면 석회 동굴이 된다. 그래서 이게 석회 동굴 생성 과정이에요. 석회 동굴이 몇 억씩 걸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동굴이 커지려면 사람이 들어가서 막 이렇게 막 볼 정도로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 그리고 그 지역에 물, 강수 뭐 이런 거랑 상관관계 있지 않을까? 근데 비가 안 내리는 지역은 없으니까.
그게 좀 오래 지나가고 석회암 지대에서만 생길 수 있죠. 석회암 요만큼 있다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 되게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그때 동시에 뭐가 생긴다? 석순, 석주, 그 뭐야? 종류석 이런 거 생기잖아요. 종류석, 석순, 석주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 과정은 뭐냐면 요게 수용액이잖아. 물방울이잖아. 그런데 얘가 표면적이 넓어지면 이게 벽면에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잖아. 그럼 어때요? 표면이 넓어지면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면 표면 그치?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커지면 어떻게 된다? 다시 탄산가슘이 돼요. 근데 자, 이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3번 세 번째 보일러 관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탄산수소 칼슘 수용액이 있어요. 탄산수소 칼슘 수용액이 있는데 이 수용액을 가열하면 자 얘가 공존이거든요. 얘가 진행되면서 점점 녹는 거잖아. 주변에 뭐가 있어요? 탄산칼슘도 있고 지하수도 있는 거야. 자, 이산화탄소, 물, 탄산칼슘도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자, 이때 자 가열하면 어떻게 돼요? 기체 용해도가 감소되죠. 동시에 어떻게 돼? 얘가 날아가 버린 만큼 얘가 소모가 되면 이산화탄소가 부족하면 이산화탄소 더 만들어야 되죠. 반응이 탄산칼슘이 만들어지는 쪽으로 진행돼요. 다시 뿌옇게 흐려져요. 그러면은 저기다가 계속 이산화탄소 있으면 다시 쪽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산화탄소 용해도가 커져요. 그러니까 더 많이 녹여줘요. 그러니까 빠져나오는 속도보다 넣는 속도가 더 빠르면 녹는 거고 빠져나오는 속도가 더 빠르면 굳어지는 거. 탄산칼슘이 다시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누구 속도 차이. 이게 평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2번과 3번은 서로 역반응이에요. 역반응. 이게 역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우세하느냐. 그러니까 녹는 속도가 우세하느냐, 빠져나가는 속도가 우세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석회암지대의 지하수에는 항상 얘가 같이 있는데 석회암지대 지하수는 얘가 항상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열하면 뿌옇게 흐려져요. 용액 자체가 뿌얘져. 그럼 그게 계속 있으면 탄산칼슘을 걸으면 그냥 얘는 거의 날아갔으니까 물만 남는 거죠. 거의. 그럼 그 보일러 안에 그 탄산가스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관에 그게 쌓이면 보일러 관이 막히고요. 터진다기보다는 이제 물이 순환이 안 되지. 그거 보일러 그거 막히면은 되게 골치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갈아야 돼요. 아예 공사를 해야 돼. 그냥 CO2를 더 많이 넣으면 되잖아요. 자, 우선 보일러에 있는 물은요 순환 과정이고요. 거기다 이산화탄소 넣어주는 과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만약에 그리고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그렇게 높은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CO2를 막 이렇게 막 그냥 지하수를 쓰지 않고 탄산수소 이온이 안 들어있는 그냥 수돗물 쓰면 돼요. 그러니까 지하수를 써서 이게 포함된 거기 때문에 얘가 없으면 가열해도 상관없지. 자, 맨 밑에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이것도 실제 기출 나왔었어요. 대전하고 경기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이산화탄소의 양에 따른 앙금의 높이. 자, 먼저 1. 석회수가 있어. 석회수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넣어주면 처음이 어때요? 앙금이 늘어나죠. 앙금이 증가되지. 탄산칼슘이 생겨났기 때문이고. 여기 1번. 그치? 자, 2번. 자, 계속 이산화탄소 넣어줬더니 계속 앙금이 늘어난다. 무한대로? 아니요. 탄산칼슘이 모두 생기고 나서는 다시 앙금의 양이 줄어들어요. 2번. 승현아? 네. 다시 또 자는 거예요? 아니요. 자, 이 다음에 요거를 좀 전개를 나눌 건데요. 자, 요 다음에 자, 2번은 뭐 한다? 가열하였더니 3번이죠? 가열하였더니 이산화탄소 용해도가 감소해서 이산화탄소 줄어드니까 어떻게 된다? 탄산칼슘이 다시 생긴다. 앙금이 다시 늘어난다. 실제 기출로 나왔을 때는 1번하고 2번까지만 나오긴 했었어요. 3번이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어서 처리하겠습니다.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테스트가 있어요. 네? 오늘 배운 테스트가 거죠? 있어요. 네, 오늘 배운 거예요. 그러면 요거 다.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 화 반응식까지 다. 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못하면은 틀리면 오답하시면 돼요.
또 밖에 비 와요 지금. 몰라요. 이따가 니네 저기 풀 때 보고 올게. 밖에 비 오는지. 자전거 타고 왔는데. 자전거는 못 탈 수도 있어. 너 지금 바로 집에 가? 아니요. 근데 왜? 옆에 가야 되잖아. 스카 먹고 이제 뛰어가면 되지 않을까? 편의점. 좋아요. 네. 이거 저번 거 아니에요? 아닌데? 앞에 그건 지난주에 배운 거긴 해요. 나이스 안 푸는. 이온 뭘 안 푸는 거 아니에요? 풀어야지. 지난주에 배웠는데. 야, 이온의 이동은 내신이야. 저희 교과서에 없어요. 이온의 이동이? 네 저희도 없어요. 그래도 풀어야? 학교 쌤도 이상하고 교과서도 이상해요. 아니 왜 이온의 전해질은 안 배워? 그럼 전해질을? 안 배워요. 물질의 특성만 배워요. 아니, 앙금 안 배워? 안 배웠어요. 아니 2자실 중간. 중간 때 앙금 안 봤을 거. 1학기 때. 제외범이었을 거예요. 대단한데? 앙금을 아예 안 본단 말이야? 뭐 니네 학교에서 내신 안 봤어도 영재선 봐요. 네,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 학교 쌤이 상식을 알고 있어라고. 상식이기 때문에 출제를 안 한대요? 그래서 뭐 천문 같은 거 이상한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천문이 제일 어려워요. 천문이 어렵긴 하지. 이번 꺼도 되겠지? 종료 4분 전.